이제 법도 이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믿고 간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애명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4, 5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론은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고 나온 경험은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잠깐 나왔던 얘긴데요. 부동산 경국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경매학원에서 1,500억을 슈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 하긴 한데 이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이슈화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좀 유명하시던 분들이 예전에는 다 이제 지방에서 경매 학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이야 뭐 경매 학원 비용이 좀 높은 편인데 예전에는 30만 원밖에 안 할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경매 학원 목적 자체를 학생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애초부터 취지 자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목적으로 공투 개념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강료가 아니라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라고 하고 또 투자금을 받는 건가요? 두 개 다로 수익을 얻더라고요. 학원들이 학원비를 받고 혼자 하다 보면 좀 한계가 있잖아요. 수강생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몇 퍼센트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자, 같이 공투 이런 식으로 해서 20에서 30%또 가져가고, 본인들은 이제 아예 손해볼 구조가 아니죠. 이득이 나면 한 2, 30% 수익을 가져가고, 만약에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네는 뭐 들어간 돈이 없기 때문에 손해는 아예 없고, 운영 비용으로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10억이면 운영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5억을 걷더라고요. 보니까 150% 정도에서 200%를 미리 받아요. 운영을 하려면 그 일에만 써야 되는데 또 자기네는 남은 돈으로 더 좋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그 돈을 또 활용해서 들어가는 학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돈을 많이 걷어서 남은 돈으로는 투자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괜찮은 걸로. 2, 30%를 당연히 그 사람이 잘하니까 수익을 발생해 줄 줄 알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 30%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이 된다는 말 자체가 웃긴 얘기고, 이익이 나든 손해를 받든 소송을 들어가서 내가 손해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또 소송이라는 긴 시간의 싸움을 해야 되고,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분들은 개인 자산을 제3자한테 다 돌려놓다든지 투자할 때는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긴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의 0%라고 보시면 돼요.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본인이 처벌되지 않게끔 법인을 만든다든지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모든 돈을 그쪽으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좀 교묘해요.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법을 많이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직업을 가진다. 첫 번째는 법조인, 두 번째는 사기꾼. 또 수강을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당할 부분은 책을 많이 쓰세요. 그분은 유명사를 타서 홍보를 해서 이제 오면 같이 공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강변역에 있는 테크노마크 같이 공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저희 법도 이제 알고 있는데 당연히 믿고 간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근데 처음부터 이제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애명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뭘 하는지도 정기적으로 보고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독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단톡방에서 물어보면 너 나를 못 믿냐? 못 믿으면 나가. 나중에 하도 화가 나서 그럼 돈 들려주면 나간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 4, 5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결론은 제가 들어간 부분은 다 못 받고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고 나온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4, 5년이 지났는데 원금을 안 못 되죠. 받고 나오신 거네요? 네. 장기간을 질질 끌면서 30% 이제 손해 보고,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구나. 이분들은 기간을 많이 끌어갈수록 자기한테 유리하고 수익이 난다 그래도 팔질 않아요. 그분들은 팔으면 정산해 주면 자기가 그동안 썼던 부분을 다시 메꿔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10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 공투를 모았으면 한 15억 정도가 나면 팔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20억을 모았기 때문에 10억을 다른 데 썼던 거를 20억에다가 5억 더해서 25억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수익이 난다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수익이 더 난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뭐 5년 10년 이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너무 이제 지쳐버린 사람들은 투자 금액의 일부만 줘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돌려주는, 이것도 이제 양반인 거죠. 사실은 돌려만 준다라면. 그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이제 연령 좀 있으시고 고지식하신 분들은 맹신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매 메이트 했던 분 중에서 믿은 분이 괜찮다. 근데 나중에 제가 실상을 알아보니 이게 아닌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익이 보장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뛰고 알아봐야 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정 부분은 믿은 부분도 있었는데 깨닫게 돼서 저는 과감하게 또 손절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손절 못해서 아직까지 7년이 지났는데 못 나오고 거기에 매여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예인 뿐인 거고 예전에는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진행되는지 사이트 보면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약간 올드한 지역, 오래된 지역에 가서 화가라 그러거든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재개발 정도가 30년 지나서 된다라고 가정하고 미리 사놓거나 아니면 신축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재개발 계획을 들어서 팔고 나오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아까처럼 아실이나 지자체에서 보이겠지만 그 당시 그게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건 재개발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중개사분들이랑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그것도 경매학원의 일종이었어요. 경매학원에 컨설팅 해준다 그러고 재개발 지역을 그림을 그려놓고 수강생한테 자기 물건을 하나씩 던지는 거죠. 아직도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임장이라고 있어요. 강사가 버스 한 10대 정도 대동해서 한 450명에서 뭐 500명 데리고 한 지역을 싹 휩쓸어 가는 거죠. 21년 상승장 때 거제도 한 번에 400~500명이 가서 뭐 200~300씩 갖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그걸 사. 그러면 별도의 소개비를 받는 건가요? 그 강사는? 컨설팅 자체를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 물건에 먼저 선진입돼 있어요. 대부분 거제 지역에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하락장으로 가는 게 잘 안 팔리니까 수강생을 이용해서 또 던지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거제가 쑥대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은 사람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심리를 많이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지분 경매하면서도 그렇고 저번 주에 미팅 통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정하라 이거거든요. 본인이 정하는 수익률이 없는데 뭘 투자할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 입찰 들어갈지 정할 수가 없거든요. 10%가 넘는 것들 투자의 기자라는 워렌 버핏도 지금까지 복리이자로 지금 상당히 부자가 되는 케이스인데 꾸준히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익률이 돼서 기재가 됐는데 연 15% 이상이 보장을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겼는데 연 15%가 들어오고 그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다 거기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연 15%면 그죠? 그 이상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저희도 지분 강의에서 함께하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과 앞서 말한 사례랑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 명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도 아까처럼 법인으로 자기가 컨트롤하기 편하게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을 만듭니다. 항상. 그래야지 컨트롤하기 편하거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명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제 3자인 거죠. 3자. 손해보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래서 명의가 없다는 거. 저희가 하는 지분은 공투간을 함께 일반 물건 들어가면 수익률이 낮은 반면에 아까 제가 말하는 15% 정도의 수익을 보면서 함께 들어가서 각자 명의로 들어갑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저도 제 돈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소송 스킬이라든지 해결하는 걸 함께 하는 거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공투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또 저희가 다른 점이 물건 소개비를 받는다거나 네.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거나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또 비용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일절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났는데 학원 입장에서 안 파는 학원들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미리 약속을 하고 들어가나요? 이 정도 수익이면 우리는 팔고 나온다 라든지. 일단은 이제 물건별로 세금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하기 위해서 1년, 2년 단위로 이제 끊는 편이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부터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에 팔겠다로 협약이 돼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협의가 없는 상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문제가 생겨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타로 팔 거는 처음부터 단타로 해서 그러면 전부 다 매매 사업자를 내시라 그러고 같이 또 들어가면서 또 매매 사업자가 뭔지 명예에 대해서 또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들어가면 최대 수익을 위해서 법인이 더 유리하니까 법인을 만들자 그러면 법인에 대한 명예를 또 알게 되고 하나씩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강생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물건은 개인 매매 사업자가 유리한데 하실 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같이 하자는 말도 안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몇 건을 해보면 명의도 알게 되고 세금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눈에 보는 게 생기면 나 혼자 해야지 왜 그 나눠 이렇게 되죠. 부동산 투자든 어떤 투자든 절대로 잃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했을 때 그걸 복구하려면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15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이 있다 보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회 초년생이랑 은퇴하신 분들.
사회초년생들은 정말로 많이 모아야 2천, 3천 모았는데 이거를 잘못 투자해서 장기간 묶인다든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명의에 묶여버리면 분양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은퇴자 같은 경우는 은퇴했을 때 여유자금 한 2, 3억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투자자라면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들면서 아까 말한 부동산 사기 피해자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잃어버리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분 강의가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괜히 3억 갖고 음식점 했다가 망해가지고 다 날리고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부분 욕심 많이 내지 말고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